간혹 물어보시더라고요. 추후에는 뭐 연락해도 되냐, 막 이런 식으로. 알선소나 이런 소리가 많기 약간, 때문에 그냥 계약하고 끝이 아니라 저희는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쵸. 당연히 연락 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은 드리는데 약간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네. 자, 차량 진행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여쭤보세요. 네네네. 차량은 어떻게 사야 되고 탑도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걸 되게 궁금해요. 뭐 신차도 있고 중고차도 이것도 라우트 다음으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차량 선택에 관한 부분. 쿠팡은 3밴 그리고 저탑, 정탑, 하이탑 이렇게 진행을 하죠. 네. 그게 있어요. 뭐 어떤 걸 선택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사실 그 라우트에 저탑만 허용이 되는 구역이 있습니다. 저탑만 들어가라? 네, 3밴 또는 저탑. 왜냐면은 지하주차장 높이가 2.1m 이하만 통과 가능한 곳이 있잖아요. 네. 예, 거기를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구역이 있어서 여기는 저탑 또는 3밴 아니면 투입이 안 된다라고 정해진 라우터가 있기 때문에 그건 언제 확인하셨어요, 그럼? 상담 오시면 그 라우트 확인하실 때 저희가 다 그 부분까지 체크해서 라우트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그럼 상담 왔을 때 네네네. 라우트 확인 플러스 어떤 차량이 들어가야 된다까지 다 나온다. 그렇죠. 그래서 웬만하면 차량이 아직 없으신 분은 있으신 분 제외하고 없으신 분은 차량 선택 전에 라우트 확인 먼저 해보시는 거에 맞는 순서겠네요. 네, 그렇죠. 왜냐면 하이탑을 하셔놓고 저탑밖에 못 가는 라우트를 받으시면 안 되니까. 이런 것도 봤어요. 그냥 무작정 계약부터 시키고 들어간 맞아요. 다음에 그러면은 안 되는데 탑을 바꾸라고 해가지고 막 그러면은 차를 바꾸는 건 뭐 보통 일이 아닌데 시간도 딜레이 되고 그만큼 그쵸.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아직 2페이지입니다. 이거 되게 궁금했어요. 팀장님은 뭐라고 말씀해 주시죠? 차량은 얼마짜리가 좋은가요? 차량으로 하는 일이잖아요. 그만큼 차량 상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마냥 새 차를 사시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의 조금 연식이 많이 안 된 상태가 괜찮은 차량으로 하시는 게 제가 정확한 중고차 시세나 이런 건 사실 모르겠는데 그쵸, 우리가 차를 파는 곳은 아니니까 너무 오래된 연식만 하지 마라. 너무 그러면 오히려 수리비나 뭐 이런 거에 더 곤란한 경우가 생기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일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차 문제 생겨서 일 못 나가고 그러면은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차량은 좀 웬만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 차량으로 선택하시고 정비도 미리미리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딱 연식까지 딱 말씀해 주신 게 명쾌했습니다. 라우트 차량 그 다음 설명해야 되는 이 배짜 넘버는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 건지 이거 되게 궁금해 하시거든요. 배짜 넘버요? 본인이 다 해야 되는 건지 뭐 서류는 뭔지 뭐 신청비는 아까 얘기해 주셨지만 이런 거 되게 궁금해 하세요. 배짜 번호판 신청은 내방 하시면 저희가 서류 작성부터 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기사님은 그러면은 아무것도 하실 게 없으신 거예요? 그럼 서류 작성까지 저희가 다? 그렇죠. 왜냐면 대리점이니까. 예. 저희가 다 행정 처리를 다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진짜 내가 쿠팡을 했어. 근데 3개월 동안 내가 해봤어요. 내가 진짜 쿠팡이 안 맞는다 했을 때 퇴사하고 싶어요. 그럼 어느 회사는 뭐 6개월 전에 말해라, 위약금을 내라, 용차비를 내라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최소 한 달 전에 말씀을 해주셔야 원만하게 퇴사 처리가 되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뭐 새롭게 투입하는 것들을 저희가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한 달 전에는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퇴사 안전하게 되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부가 설명을 조금 드리면 저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도 사장님의 라우트는 함부로 못 뺏어갑니다. 이거는 권리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권리는 아무도 못 뺏어간다. 책임은 그래도 한 달 정도는 저희가 거기를 메울 수 있게, 기사님이 들어갈 수 있게 기간을 좀 달라 이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내가 퇴사를 해야 돼요. 다쳤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한 달 미리 말하는 거 말고요. 번외적인 상황. 아파, 수술을 해야 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런 부득이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캠프 쪽이랑 얘기를 해서 어떻게 뭐 해결을 봐야겠죠.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이거는 진짜 해결을 봐주셔야 돼요. 네네. 내가 다쳤는데 일은 못하는데. 네, 그럼요. 무단으로만 아니시면 연락 주셔서 저희가 해결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분은 되게 예민한 질문 많아요. 똑같은 직원인데 단가가 달라. 왜 그런 거예요? 저희 쪽에서 하셨는데 그런 일이 발생을 했다. 그럼 바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바로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확인을 하시고?
단가 확인해봐야죠. 저희가 그쵸? 혹시 오류가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회사의 수익을 조금 낮춰서라도 우리 기사님들과 함께 상생하기 위해서 최대한 단가를 좋게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은 뭐 저희가 거짓말을 한 게 된 거니까 그렇죠. 예, 말씀을 뭐 주시면 저희가 확인 후에 바로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단가가 높은 곳 낮은 곳은 경력자로서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보통 단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그겁니다. 라우트의 특성이 어려운 곳이 있고 좀 수월한 곳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거에 따른 단가가 좀 다르게 책정이 됩니다. 어려운 곳은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같은 곳인데 단가가 높고 낮음이 차이가 난다? 그런 경우는 사실 흔치 않은 경우죠. 거의 그래요? 없다고 보실 수도 있으세요. 보통은 라우터가 좀 어렵다는 걸 황측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다 보니 단가를 좀 좋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집원이 나는 더 훨씬 빠르고 좋은데 아파트는 별로야. 그럼 난 단가도 좋고 직원만은 이쪽으로 가겠어. 이렇게 선택하시는 분도 계시다는 말씀이죠. 맞아요. 이것도 질문에 있었어요. 네네. 근데 아파트가 단가가 낮다고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쉬워서 낮은 건가요? 보통은 약간 그렇게 측정이 되는 편입니다. 그 코스의 난이도라고 할까요? 네. 예. 쉽다 보면 단가가 좀 낮을 수밖에 없겠죠. 너무 표현 좋은데요? 일의 노동 강도의 단가가 아니라 네. 코스에 맞는 단가. 네, 그렇죠.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역시 경력자는 달라요. 배송 시간은 얼마나 걸리죠? 제가 하나 배송하는데 걸리는 시간 뭐 이렇게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고 초보자분들은 배송 시간을 처음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사실. 근데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면 1시간에 30개 그게 달성이 되면 나중에는 35개 40개 이런 식으로 좀 늘려갔어요. 나중엔 정말 1시간에 한 40개 이상도 치게 됩니다. 네. 근데 처음엔 저도 개수에 생각을 많이 해서 연연해서 했거든요. 내가 몇 가구를 갖느냐가 조금 더 체크하기에 용이하다. 그럼 내가 월 500 벌고 싶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물량을 한 시간에 몇 개 쳐야 되는지. 하루에 한 못해도 한 200에서 250개는 200에서 250개. 200개라고 하면은 200개 이상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럼 한 시간에 40개씩 치면은 네, 4, 5, 5시간? 네, 5시간에서 6시간 하루 일하신다고 보면은 한 200에서 250개 사이. 말씀하신 500은 뭐 가져가지 않을까. 1회전에 끝나는 거예요? 저희는 기업 물류는 1회전, 2회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아침에 상차하셔서 한 12시까지가 배송 시간입니다. 중간에 그게 있어요. 신선은 중간에 센터 복귀하셔서 다시 싣고 나가셔야 되는데 그거는 7시까지 마감입니다. 주간도. 네. 그리고 야간 같은 경우는 이제 9시나 10시에 입차하셔서 물건을 싣고 나가셔서 보통은 한 3시 정도 복귀를 해서 물건을 다시 싣고 2회전을 나가셔야 됩니다. 이건 무조건이에요. 야간은. 야간은 무조건 2회전 이렇게 코스를 하시는데 야간은 2회전 무조건 1회전 나가셨다가 복귀하셔서 이제 3시에 들어온 물건을 싣고 다시 나가셔서 이제 7시까지 배송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200개를 치려고 그러면 1회전 때 뭐 3시간, 2회전 때 3시간 이건가? 보통 한 3시간 1회전 3, 4시간? 근데 한 100개 정도 나간다 치면은 3시간 아니면 끝납니다 사실. 그래요? 네. 그래서 2회전 시작 시간이 있잖아요. 1회전 빨리 끝내시고 뭐 식사하시는 기사님도 계시고 좀 센터 일찍 복귀하셔서 뭐 정리할 거 하시고 휴식을 좀 취하시다가 새롭게 정리한 다음에 다시 싣고 2회전 물량 실어서 나가셔서 이제 배송 마무리하시고 이러시는 기사님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이거 많이 하시는 분들은 몇 개까지 하세요? 4, 500개 하시는 분 4, 500개요? 예. 혹시 그분 뭐 나이가 좀 있으신 분도 예, 뭐 300개 이상은 많이 하시고요. 300개 이상 하시는 분이 정말 많아요. 그것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부부가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두 분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빨리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게 쿠팡이 2인 1조로도 가능한 게 그 어플로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어플 로그인이 중복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같은 배정받은 물량을 둘이 나눠서 각자의 핸드폰으로 확인하고 연동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각자 핸드폰으로 스캔도 뭐 나눠서 할 수 있고 배송도 이쪽 집 저쪽 집 나눠서 각자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진짜 속도가 훨씬 빠르죠. 그 집집 거리가
라우터가 좀 모여 있는 느낌이다 보니까 가까워요. 그래서 와이프가 요집할 때 바로 다음 칸 가서 남편은 차 대고 배송 가고 그 와이프분은 내려와서 그냥 차로 와서 다음 집 거 찾고 그렇다 보니까 혼자 할 때보다 속도가 훨씬 빠른 거죠. 혼자 200개 할 걸 둘이 하면 500개 한다. 그러면은 200, 200, 400개가 아니라 100개를 더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쿠팡 차량과 배넘버를 받았어요. 네. 이거 갖다가 다른 일도 하고 싶어요. 뭐 식자재라든지 뭐 기업 물류는 당연히 안 됩니다. 근데 용차라든지 이런 거 하고 싶다. 가능한가요? 아, 그거는 안 되십니다. 그 배송 일만 하실 수 있으세요. 그 말씀하신 걸 하시려면 아바사장 그 번호판을 다셔야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아바사자 번호판을 달고 쿠팡 일은 할 수 있는 거죠? 아, 네. 가능합니다. 근데 내가 쿠팡 일 끝나고 다른 걸 또 하고 싶다 이러면은 그냥 아예 처음부터 아바사자 네네네. 영업용 번호판 네네, 해서 맞습니다. 들어가고 네. 쿠팡만 하실 거면 그냥 배짱 번호 네, 맞습니다. 자, 쿠팡과 비교되는 게 네. 이제 택배잖아요. 뭐 네. CJ, 뭐 한진, 롯데 이렇게 있을 건데 이 두 개가 차이가 있나요? 아무래도 까대기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 분류 작업에 있어서 쿠팡이 아무래도 유리한 부분이 있는 편이죠. 일반 택배 하시는 분들은 그 이게 레일이 지나가는 맞아요. 거기서 해야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쿠팡은 그 작업이 없고 대신 이 롤테이너에 네. 이렇게 본인이 배송할 물건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자기 라우트 번호가 있는데 그 라우트 번호를 찾아서 그 롤테이너 그 상차하셔서 배송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작업이 차이가 있겠네요. 네네네. 좋습니다. 이제 대망의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자, 우리가 쿠팡 퀵플렉스를 왜 해야 되나요? 쿠팡 퀵플렉스를 해야 하는 이유. 네.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뭐 일단 첫 번째는 돈이겠죠. 근데 그게 있어요. 기업 물류도 있지만 네. 왜 쿠팡을 하냐? 네, 그렇죠. 이거는 사실 초기 자본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아무래도 기업 물류를 하려면 영업함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다른 뭐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쵸. 사실 쿠팡 퀵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뭐 차량만 있으면 뭐 배넘버 비용도 뭐 거의 들지 않고 하다 보니까 초기 비용이 거의 뭐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자기 뭐 신체와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4,500만 원의 수입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어렵지 않다. 장점이자 매력이지 않을까. 문턱이 낮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부담이 적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자, 쿠팡 퀵플렉스 이렇게 좋아요. 네네. 근데 이런 거를 악용하는 곳들이 있잖아요. 아까 서두에 나왔던 것처럼 계약금을 막 250만 원, 300만 원 막 이렇게 받는 곳들도 있고 이런 거 사례들 조심해야 되는 것들 이거 하나만 맞아요. 이거 몇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일단 가장 문제되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계약금을 요구한다거나 아까 뭐 원청사라고 소개하면서 진짜 뭐 돈을 요구한다거나 네. 뭐 이런 경우는 절대 없으니까. 그리고 또 뭐 차량 같은 경우도 뭐 차량을 뭐 여기서 구입해서 해야 된다. 무조건 그래서 우리 거 써야 강매를 된다. 한다거나 네. 네. 그런 거를 가장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일단 오라고 해서 계약 먼저 시켜놓고 라우트도 없는데 많아요. 네, 라우트도 없는데 일단 계약 먼저 시키고 이상한 데다가 넣어놓고 막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만 해놓고 관리가 안 되는 곳들이 있어요. 뭐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막 라우트 아까 바꿔달라는 네, 것처럼 네, 막 네. 이런 거 뭐 협의도 아예 안 되고 문제가 발생했는데 전화했는데 받지도 않고 계약만 해놓고 나몰라라 하는 곳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급여일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잖아요. 네. 근데 이건 당연한 건데. 네,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걸 안 지키는 곳들이 있습니다. 네. 급여일을 한참 뭐 지나서 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주지도 않는 곳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건 사기잖아요. 네, 사기. 갑자기 막 없어지는 경우도 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꼼꼼히 좀 체크하시고 알아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네네. 진짜 댓글도 막 비수에 꽂히는 막 바늘 같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홍 팀장님한테 댓글 다 다루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